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다양한 해조류를 심는 행사가 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평창군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 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 성서산업단지 내 메이커스페이스 스타트라인이 개소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충북 현안 사업 다수가 새 정부의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5월 5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이자 100번째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광주 전남 유원지와 공원 등에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빠의 손에는 피크닉 가방이 들려있고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의 표정은 화창한 봄 날씨만큼 밝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마음껏 소리도 질러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기에 왔는데 저걸 타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동생들이랑 친구랑 같이 놀이공원 왔고 어린이날 선물로 전 책상 받았고 전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2년여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어린이날. 야외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도시락도 먹고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 웃음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기쁘죠. 많이 뛰어놀고 이런 거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잘 타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행사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일 수의사가 돼보기도 하고 미래 소방관들은 소방 훈련도 받습니다. 저희 아빠는 경찰관입니다. 저도 아빠와 같이 멋지고 용감한 경찰관이 꿈입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하루. 5월 하늘은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최고예요.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최근 바닷속에 다양한 해조류를 심는 행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의 한 해변. 다이버들이 해초가 심어진 모판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모판을 해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휩쓸려 가니까 모판에 담아서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일단 시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여수해경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바다 식목일을 기념해 잘피 심기에 나섰습니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 해살이 풀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최근 여수와 경남 통영 등 남해안 10곳을 비롯해 동해와 서해에서 해초 심기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루 카본, 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라는 관점에서 바다숲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확산되는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 넓이에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완강기. 재난 상황을 대비해 꼭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이지만 소규모 주택에는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마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포구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마포를 구현하고자 소규모 주택의 완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을 돕는 비상용 기구입니다.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주택은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도시안전과에 방문 접수 혹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내 비치 및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도시안전과에 문의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진행됐습니다.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34명이 참석해 진행됐는데요. 주민자치회 개념 및 위원회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은 마무리됐습니다. 마포구는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34명의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위원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범동의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3월에도 5개 동 22개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해 196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5개 시범동에서 223명의 위원이 분과를 구성해 활동하고 올해는 22건의 자치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주민자치회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해온 마포의 다양한 문화자원, 또 매력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안에는 경의선 숲길, 서울 마포 음악창작소, 마포 세비 문화숲으로 재탄생한 당인리 발전소 등 마포 곳곳의 주요 명소와 장소별 소개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지난 26일부터 미디어 프로젝트 마포의 꿈 영상 6편을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꿈은 올해 마포 아트센터 재개관을 기념하고 마포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문화예술 사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6편의 영상을 관통하는 공통주제는 자연산 문화도시 마포입니다. 시네마틱 영상 1편과 스톱모션 영상 5편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6편 영상 안에 자연산 문화도시 마포의 모습을 곳곳에 담아냈습니다. 영상은 마포문화재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야외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대전시 갑천 공공 바비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2엑스포교 진입도로 신설공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임시 중단했던 갑천 공공 바비큐장이 재개장했습니다. 공공 바비큐장은 갑천 엑스포다리 상류에 3개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바비큐장 내부에는 공기 정화를 위한 집진기가 설치돼 있으며 간단하게 집기류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 바비큐장 이용 시 조리한 고기 등 음식물 취식은 야외 테이블과 벤치를 이용해야 하고 전기 그릴에 의한 화상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시민들이 마스크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됩니다. 실내 즉 차량 등 운송수단이나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의무 상황 외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고위험군인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5월 2일부터 별도 조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합니다. 대구시는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봄 행락철과 신규 변이 발생 등 방역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성서산업단지 내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라인이 개소했습니다. 메이커 활동을 통해 제조 산업 고도화와 제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9일 성서 산업단지 내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라인이 개소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스타트라인은 대구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구 융합 R&D 센터에 구축해 창업자와 근로자들의 메이커 교육과 체험, 시제품 제작과 교류 활동을 돕습니다. 특히 초기 제품 제작 지원부터 수요자 맞춤형 메이커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어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 여성 능력 개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목공예 교육의 연장선으로 올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생활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읍면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봄으로 해서 보다 좀 더 친숙하게 자기가 원하는 가구도 한번 앞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직접 나무의 느낌과 나무의 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또 힐링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우리 교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계 및 만년 달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손과 머리의 협응력을 키우고 멋진 작품도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시계하고 만년 달력을 만들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만약에 이거를 만들면 제 평생 쓰다가 다시 대물림할 것 같아요.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능력 개발 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을 키우고, 한국생활개선 평창군 연합회가 여성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읍 정암삼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선 반가운 축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벚꽃마을 축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향긋한 꽃향기와 달콤한 커피향이 그윽하게 퍼집니다. 4월 29일 횡성읍 정암삼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벚꽃마을 마을카페에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횡성문학회 신앙송과 피아체볼레 H, 대한가수협회 원주지회 횡성지부의 음악회가 차례로 진행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이외에도 수채화 작가그룹 마음의 소리 시화전과 하바리움, 야생화 가방, 원목 편지함, 쑥떡 만들기와 카네이션 화분,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왔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 과정에 횡성 분내면 산채마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부로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함께하니까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농촌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흐뭇합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 교육생들이 직접 프로그램 중에 만든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맛있게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원래 4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연속 계속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래서 횡성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축제를 하면서 우리 그대 실꽃 카페를 같이 개업을 하는 겁니다. 시당성이 있고 색스폰 지금 하모니카 연주, 오후에 이제 성악가들이 이제 성악도 해주시고 가수분들이 또 한 7, 8분 또 오신다 그래. 가수분들하고 이제 우리 동네 한마당 잔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많이 오셔서 커피도 팔아주시고 또 꽃차도 맛있는 꽃차도 좀 잡수시고 해서 마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아주 고맙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는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밤도둑마을 허수아비 축제, 청일면 고라데이 마을 캠핑 축제, 공근면 벽봉마을 메리골드 축제, 서원면 대산마을 김장 축제 등 다양한 소규모 마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충북도가 포스트 오미크론 의료 방역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재택치료 응급 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병상배정반과 보건소, 119 간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고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220개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신종 변이와 재유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8명을 추가 양성합니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독려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충북 현안 사업 대다수가 새 정부의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충북의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청주도심을 경유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와 방사관 가속기 지원시설, AI 영재고 설립 등 충북도가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충북 지역경제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광주시의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데이터 센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관련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민간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110개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특히 77번째 국정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내세우며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등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는 28번째 국정과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 산업의 전략 산업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 경제 2분과가 미래차 정책과제를 발표할 때 광주의 미래차 클러스터를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광주와 울산, 김천을 아예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개 양대 사업,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에서는 우리 광주가 예시가 됐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내일 광주에서 광주전남권역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과 핵심 현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나주의 한 캠핑장 인근 저수지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강풍을 만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라앉은 경비행기 일부분이 저수지 수면 위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3일 오후 4시쯤 나주시 죽산보 경비행장 인근 저수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경비행기에는 59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지인 등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2명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끝내 숨졌으며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엔진 소리가 좀 올라가는 과정이어서 이제 고도를 높이는 것도 하고 이거 봤는데 강물에 이제 추락했죠. 김 씨가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착륙하던 중 돌풍을 만나 제어력을 잃고 인근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원 정보 유출 의혹에도 민주당이 경선 방식만 바꾼 채 강행하기로 하면서 목포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관련자인 박모 씨가 김종식 후보 캠프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후보자와는 연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인데요. 김종식 후보는 박 씨를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경선 전부터 김 후보 측을 도왔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이미 면죄부를 준 가운데 진실은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2년 전 선거 당시 캠프 구성원들의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리더급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원 정보 유출의 관련자 박모 씨입니다. 대화방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도 김종식 후보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박 씨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회장직을 내려놓고 김종식 후보 캠프로 간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캠프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당시 김종식 시장의 인사들이 김원희 캠프에 지원을 나왔는데 사실상 대표자 격으로 박 씨를 보냈다고 증언합니다. 김종식 캠프에서 보냈어요, 대표로 저희를. 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니 다 들어오지 말고 그냥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왔어요.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김종식 후보 캠프는 당원 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일제히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인사들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김종식 후보 측근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단순 자원봉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캠프의 중대사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장 사람이에요. 수많은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해야 연관성 없이 자기하고 연관성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한 그 거짓말이죠. 최근 김종식 후보 배우자의 금품 수수 고발 사건과 관련해도 박 씨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난달 김종식 후보 측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사전 기획된 것이라며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변호사 옆에서 구속 촉구 문구를 든 한 남자, 바로 박모 씨입니다. 이 시기는 선거 캠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입니다. 이런데도 김종식 후보는 박 씨를 최근에 들어온 단순 자원봉사자로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원봉사적인 그때그때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이런 친구고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는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정황만 들여봐도 의구심이 가득한데 민주당 중앙당은 허울뿐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당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위원회와 후보자 측은 여전히 모르쇠.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돌입했습니다. 의료와 에너지, 농업과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인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그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인재를 매년 50명씩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교육을 하고 다시 본인의 분야에 돌아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난 2019년 신설된 AI 융합대학까지 포함한 첨단 고등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원은 전국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이 없는 지원자들도 전문 교육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서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많은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발전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임 교원에 대한 공채도 진행 중입니다. 경유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휘발유 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재고 부족 문제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광주에서만 40여 곳이 넘는 주유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치솟아 급기야 휘발유 값을 뛰어넘은 가격 역전 현상. 이렇게 이례적인 경유값 폭등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화물과 교통, 물류업계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 그 시세판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제 휘발유가 더 싸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죠. 이제. 아무래도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금이 아무래도 연료통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이. 지난 3일 기준 광주 주유소 258곳 중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선 곳은 31곳.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똑같은 곳도 14곳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불거진 유럽의 경유 부족 문제가 국제 경유값 급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지난 1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는데 휘발유 할인폭이 경유 할인폭보다 큰 것도 가격 역전 현상에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경유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또 좀 쉽사리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경유가 국제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코로나 회복세에 따라 산업용 연료 수요가 크게 늘면서 경유 가격 급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계양 100년사 발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사인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과업별 진행 상황과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용역 성과물을 보고했습니다. 여수 계양 100년사에는 개항 전후 여수항의 모습과 역사적 사건, 시대별 변화와 운영 성과 등 여수항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오동도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여수시 오동도 음악분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5분간 가동됩니다. 총 30곡의 음악에 맞춰 12종의 분수를 2012가지 모양으로 연출해 여수시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5월은 4개의 기념일이 있는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